안녕하십니까, 택시표입니다. 오늘은 11월 15일 일요일이죠. 일요일 아침 8시 29분입니다 택시는 기록 경기다. 오늘은 그 기록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이라는 관점에 택시는 운칠기삼이다 그러는데, 저는 택시는 운구기일이다. 운구기일이 아니고 운일기구다. 운이 10%고 기술이 90%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 Q를 높여야 돈을 번다 이거죠. 택시는 절대 운으로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 매출이 들쭉날쭉 하는 분들은 일단은 자기가 지금 택시 하는 데서 조금 고쳐야 될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은 목표를 한 40만원을 잡아요. 40만원. 제가 지금 최고 기록이 한 42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금요일날 최고 기록을 한 50만원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50만원. 이제 예를 들어 뭐 한 35만원을 했는데, 저번에 제가 최고 멀리 간 게 청주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청주까지 가니까 한 14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36만원 했는데 마지막에 청주가 터졌다 그러면 그게 50만원이 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구독자가 한 2200명에 가까워집니다. 12월 연말 되면, 이제 올해 연말 되면 한 5000 정도 될 것 같고, 구독자가 내년 6월은 한 5만명 목표로 제가 이제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습니다. 2021년 내년 12월은 10만이 되면 월 수입이, 유튜브 이제 광고 수입이죠. 여러분들 이제 광고가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가능하면 뭐 제 광고를 좀 봐주시면 제가 광고료가 좀 올라갑니다. 10만이 되면 광고료가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월 1000만원. 그래서 이제 올해 2020년은 거의 다 됐고, 내년, 후내년 2022년은 제가 월 수입을 한 3천만원 목표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듣기로는 저 사람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느냐, 택시로 무슨 3천만원을 번다 그러냐. 택시 운전으로 해서는 한 달에 500만원 버는 게 뭐 거의 뭐 맥시멈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택시 운전으로 해서 3천만원 버는 게 아니죠. 이런 유튜브, 그 다음에 제가 유료 강의, 또 책을 쓰고 있으니까 또 책에서 나오는 또 인쇄 수입, 이렇게 해서 이제 3천만원을 벌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5년 동안 준비를 했잖아요. 제가 처음에는 택시를 할 때 이거 한 달에 한 100만원 정도 벌어볼까 이렇게 운전을 했는데, 택시를 처음에 시작하니까 이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제일 잘한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게 제대로 가르쳐 주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책을 쓰면 좀
팔리겠다. 그래서 책을 제가 썼어요. 책을 써가지고 출판사하고 이야기를 쭉 해보니까 출판사에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출판사에서는 요즘 뭐 책이 잘 안 팔리기 때문에 책을 하나 만드는데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초판 발행하는데 한 2천만 원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2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 그 책을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이 생겼죠. 이거 출판을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튜브 구독자가 뭐 예를 들어 한 5만 명 10만 명 되면 그 유튜브 구독자를 보고 출판사에서 그 유튜버한테 이제 연락이 온대요. 우리 책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제안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하려고 제가 도서관에 와서 유튜브 관련 책을 계속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직접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 OBS라고 그걸 깔아보니까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 학원을 다니게 됐어요. 저 유튜브 학원에서 한 100만원 정도, 실제로 한 200만원 정도 들었어요. 그 뭐 교육 받느라고 일을 못하니까. 그렇게 한 200만원 들어가지고 유튜브 교육을 받았는데, 실제로 배우는 게 대부분 편집에 관련된 거예요. 편집. 그러니까 영상을 찍고 나서 그걸 편집하는 거죠. 그래서 어도버라는 회사의 그 CS 프리미어라는 그 편집을 하더라고요. 그 기술도 가르쳐주고, 또 썸네일을 또 만드는데 또 포토샵으로 만든 걸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배웠는데, 이거 하는데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닌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찾다 보니까 이 간편하게 편집하는 이거 키네마스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키네마스터를 통해서 제가 편집을 했어요. 제 강의는 뭐 화려한 이 화면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키네마스터로 편집하니까 아주 뭐 편하죠. 엄청나게 빨리 할 수 있어요. 이게 키네마스터 쉽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썸네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썸네일도 또 포토샵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포토샵도 이것도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이 젊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하지만은, 저도 뭐 컴퓨터를 좀 뭐 만진다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데 시간을 이렇게 투입한다는 게, 시간이 돈인 세상에서 그거 뭐 썸네일 이쁘게 만들려고 거기에 뭐 시간을 제가 들인다는 게 이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나 싶어가지고 그 유튜브 같이 수업 듣던 그 동창생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멸치라는 앱이 있대요. 그래서 멸치라는 앱을 써보니까 지금 제가 썸네일이 다 멸치 앱이거든요. 그거 무료예요, 무료. 그 사진 넣고 글자 몇 자 넣으면 한 3분 있으면 걔가 자동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멸치 앱하고 키네마스터로 이렇게 해서 영상을 편집해가 이제 방송하지 않습니까? 보통 영상을 제가 한 뭐 10분짜리도 있고 30분짜리도 있지만, 영상 찍고 나서 그 편집하고 썸네일 만들고 해서 완전히 그 유튜브 올린 데까지 처음 1시간만 다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내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화면을 화려하게 하고 그 안에 무슨 효과 음악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 가지고 그런 거는 실제로는 핵심이 아니거든요. 지금 사람들은 실제로 정보라든지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방에서 뭐 수원이나 대구나 부산이나 계신 분들도 이렇게
그 유튜브를 해보세요. 유튜브 하면 이게 유튜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뭐 댓글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어제는 뭐 태국에서 한 분이 또 택시 하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뭐 오시라고 내가 또 가르쳐 드리겠다고, 우리 회사로 오면 내가 가르쳐 드리겠다고 그런 이야기 했죠. 그러니까 지방에 계신 분도 그 유튜브를 해보세요. 유튜브를 하면 이게 내용이 좋고, 뭐 유튜브랑 뻔하거든요. 요즘 뭐 구독 눌러주세요 이런 거, 그런 거 옛날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런 이야기는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그거. 구독자가 그 보고 이거 내가 필요하겠다 싶으면 구독하는 겁니다. 요즘은 기존에 돼 있던 구독도 이거 취소하는 분위기예요. 자꾸 알람 울리니까 짜증나거든요. 요즘은 저도 웬만하면 구독, 옛날에 해놓았던 구독 다 취소해요. 쓸데없는 알람이 많이 올라오니까. 또 뭐 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옛날에 SK텔레콤이나 저는 무슨 일을 해도 항상 그 레전드, 야, 이 전설적이다, 뭐 저는 그런 기록을 몇 번 남긴 적이 있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어머대에서 내가 사단에서 1등 했거든요. 딴 사람들 30분에서 1시간 걸릴 거를 저는 1분 56초 만에 한 거거든요. 그 어머판을 다 외우는 거죠. 다 외워가지고 저는 찾아보고 쓰는 게 아니고 그대로 외운 걸 가지고 쭉 써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30분 1시간 걸릴 거를 저는 1분 56초 만에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뭔가 하나를 잡으면 이거 남보다 100배 1000배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 원리를 자꾸 파고들다 보면 그런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런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기록을 해야 돼요.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먼저 기록을 한 다음에 이걸 자꾸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해서 이제 리뷰를 하는 거죠. 제가 11월 13일 금요일 날 매출이 39만 4천 원인데 그 중에 이제 톨비를 빼면 37만 6천 원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은 30만 원 기본이고, 뭐 잘 될 때는 39만 원 하고 이제 40만 원, 50만 원까지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록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바둑도 그 프로들 보면 끝나고 나서 복귀를 하는데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느냐.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자기가 뚜게 된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이유를 생각하다 보면 그런 연상이 돼가지고 쭉 이렇게 이제 복귀가 되는 거죠. 저도 운전을 다 하고 나면 내가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이어서 우회전을 했지, 좌회전을 했지, 이 콜을 받았지, 이런 거를 다 저는 다시 복원을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로직, 제 나름대로의 그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원리를 가지고 제가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다 복원을 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목표를 하나 정하면 끝까지 합니다. 저는 끝까지 하다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이건 뭐 아무래도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될 때는 저는 딱 안 합니다. 끊어버립니다. 포기하는 거죠. 이거는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거를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견뎌내지 못하죠. 대부분 그런 게, 자전거 지금 성인들 중에도 자전거 못 타는 사람 있잖아요. 수영 못 타는 사람들이 있고. 수영을 처음 배우면 물을 많이 먹잖아요. 물을. 그거를 못 견디면 수영을 못 배우는 거고. 자전거도 처음에 자전거 타면 비틀비틀 하다가 많이 자빠지잖아요. 무릎도 다치고.
그거를 못 견뎌내면 자전거를 평생 못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에 뭐 부산, 대구, 수원, 지방에서 택시 하는 분들도 유튜브를 해보세요. 저는 뭐 부산, 대구, 뭐 수원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부산, 대구, 수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그 지역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거기서 유튜브 저하고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편집하고 이런 것도 제가 방송을 할 거예요. 나는 저한테 직접 배우고 싶다 이런 사람은 50만원입니다. 제가 5시간 가르쳐 드립니다. 50만원. 제가 그 시간 동안에 돈을 못 벌기 때문에 50만원 받아야 되고, 그게 돈이 아까운 사람은 학원에 가서 배우면 됩니다. 학원에. 유튜브 학원이 많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항상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라고. 자꾸 해보세요. 여러분들 택시를 해서 한 달에 3천만원 벌 수 있어요. 운전만 해서는 3천만원 못 벌지만, 그 유튜브라든지, 또 유료 강의, 저는 뭐 서울 카카오 택시잖아요. 저는 서울 카카오 택시로 500 벌기 노하우 그러잖아요. 제 명함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서울 카카오 택시로 500 벌기 노하우 이거예요. 이거로 제가 돈을 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독자가 5천이 되면 한 달에 50만원씩 들어와요. 평균 5만이 되면 500만원, 10만이 되면 1000만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사실 우동을 팔아가지고 한 달에 100만원 버는 사람 100만원 버는 사람이 있지만 우동 팔아가지고 한 달에 500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체인점을 만들어가지고 우동을 팔아가지고 우동 노하우를 파는 거죠. 그래서 또 재료 공급하고 해서 한 달에 뭐 5억 10억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꾸 자기의 능력, 자기 자신을 자꾸 믿어야 됩니다. 이런 걸 자꾸 해보면 해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시고, 해보시다 어려운 점 있으면 저한테 메일 보내시면 제가 메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답변해 드리고, 또 제 네이버 밴드 서울택시 아카데미 거기도 올려주시면 제가 댓글을 달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금요일날 제가 한 거를 방송을 좀 택시로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전이잖아요. 실전에서 얼마를 벌었느냐, 어떻게 벌었느냐,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뭐 택시 하면서 어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신문을 봅니다. 신문. 중앙일보를 봐요. 내가 신문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신문 하나 중앙일보를 봐요. 중앙일보를 쭉 보는데 신문에 보면 시간이 없죠. 신문 다 볼 시간이 없어요. 큰 제목만 보고 이거는 내가 꼭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건 찬찬히 읽어보죠. 차에 두고 시간 날 때 봐요. 우리가 10시간 운전을 하면 20% 2시간은 신호등에 걸려 있어요.
저 신호등 걸려 있을 때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방송할 그 시나리오 콘티도 작성하고, 또 손님 내리고 나서 그쪽에 손님 출발지 목적지 그 다음에 특이사항, 탄 사람의 나이, 여자 남자 뭐 몇 명이 탔느냐 이런 거, 그 목적지는 뭐 때문에 가느냐 이런 제가 대화하면서 손님과 대화하면서 느낀 점 그걸 다 기재를 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기억이 되는 거죠. 이 기록을 안 해놓으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걸 이제 만원 이상을 안타라 그럽니다. 안타. 어제 제가 총 금요일날 26건을 했는데 콜이 16건, 콜을 좀 많이 했었네요. 안타가 14개예요. 만원짜리 1루타 6개, 2루타 2만원짜리 4개. 2만원짜리는 거는 2만원부터 29,900원까지예요 4개. 그 다음에 3만원짜리 3개, 5만원짜리 1개 이렇게 했어요. 타율은, 그러니까 안타 비율은 26개 중에 14개니까 0.54, 50% 이상이 만원짜리 이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원짜리 이상을 많이 해야 매출이 많이 나오겠죠. 그 중에 K율이라는 거는 안타 중에 카카오를 한 게 K율, T율은 안타 중에 T맵을 한 거. 그래서 K율이 이제 9개가 카카오인데 64%. 이날은 카카오로 안타를 많이 쳤다는 겁니다. 근데 카카오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매출이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길빵도 장타가 걸릴 때가 많아요. 길빵 장타는 주로 주말에 많이 나오죠. 주말에. 또 심야에. 콜 처리율은 62%. 26개 중에 콜 한 게 16개고요. 자동 결제율은 콜 16개 중에 11개가 자동 결제율이다. 이 카카오가 지금 티맵이나 타다 나머지는 제가 언급을 안 합니다. 나머지는 조그만 거 이런 거는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런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기타입니다. 기타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우리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자동 결제율이 69%예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따라오잖아. 계속 티맵이 얼마나 겁나겠어요. 카카오가 기업 규모로서는 SK가 훨씬 재벌 3위잖아요. 따라오니 겁나니까 이걸 자꾸 사람들이 카카오에서 이탈을 안 하도록 계속 방음막을 치는 거죠. 그래서 자동 결제를 계속 유도를 해요. 자동 결제를. 자동 결제는 뭐 자동 결제하면 좋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럼 이제 첫 번째 손님은 여러분들 그 강남역에 가면 강남역 그 다음에 강남역에 가면 6시쯤 끝나거든요. 클럽이. 근데 6시에서 클럽이 끝나더라도 거기서 만난 남녀가 또 술집으로 갑니다. 밥 먹으러. 그러면 실제로 완전히 그쪽에 가면 또 손님이 또 그 클럽에서 있다가 술집에서 간 손님이 또 택시를 타요. 근데 이제 이 손님이 집에 내가 태워줬는데 휴대폰을 분실한 거. 나 차 아래 놔두고 내린 거예요. 저는 뭐 차에 놔둔지 몰랐는데 그 다음 손님이 타가지고 전화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아이폰이던데, 여자분 아이폰인데 갖다 주니까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손님한테 하느냐면 제가 그 뒷손님을 내려주고
그 손님한테 가는 그 시간에 주행 버튼을 눌러 가지고 주차 요금을 이렇게 제가 받거든요. 이제 5만원 주시더라고요. 고맙다고. 제가 뭐 5만원 달라는 얘기는 전혀 안 했고, 저는 그냥 주행요금 7,300원 나오면 저는 이것만 받으면 돼요. 7,300원만 받으면 돼요. 근데 그분이 이제 5만원 주시더라고요. 이런 날이 있어요. 이런 날이. 두 번째 손님은 그 역삼동에서 자동 결제 콜이 떨어져 가지고 서초역 4번 출구 서초 4동 그 강남역 9번 출구죠. 강남역 9번 출구 GT타워 있는데 그 교보정권에 손님 모셔드렸어요. 3,800원. 4분 만에 3,800원이에요. 여러분들 이 단거리가 이게 모이면 큰 돈이 되는 거고, 이 단거리 손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손님이 수원 가는 손님이잖아요. 삼성전자 35,500원. 그러니까 이 단거리 손님이 이 장거리를 연결시켜 준 거예요. 수원 갔는데 1시간 동안 오다가 성복동 성복역에 들렀어. 그쪽에 종종 콜이 뜨는데 그래서 콜이 안 뜯어가지고 1시간 공쳤어요. 이렇게. 그 다음 손님은 제가 그 고속도로를 오다가 내곡동으로 들어갔어요. 내곡동 들어가서 이제 콜 받아가지고 방배동 모셔드렸어요. 13,900원 자동 결제. 아침에는 출근 때는 자동 결제 많아요. 이분들은 그 택시로 출근하는 거죠. 이분들 다 차가 있어요. 차가 있는데 불구하고 요즘 주차하기 싫고, 그러고 이분들이 대부분 피곤하기 때문에 운전을 잘 안 해요. 이 주말에만 하지. 방배동 모셔드리고 방배동에서 모셔드리고 방배역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60대 여성이 손을 들어가지고 버스 나가실 거예요? 이거 안 나갈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서 이 아주머니가 이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버스 정류장을 잘 보셔야 돼요. 버스가 늦게 오면 급한 사람은 거기서 손을 들어가지고 택시를 탄 경우가 제법 있어요. 손님 양계동 모셔드리고 그때 10시 반이니까 저는 이제 퇴근하려고 노년로를 올라가는데 30대 남성이 손을 들어 가로수길에 모셔드리고 전 집에 가서 이제 휴식을 취하죠. 한 아침에 10시까지 정도 하고, 만약에 손님 있으면 11시 뭐 이렇게까지 합니다. 제 철학은 손님 많을 때 일하고 손님 없을 때는 쉬거나 자거나 방송하거나 뭐 그렇습니다. 저녁에 9시 나왔거든요. 9시 나왔는데 우리 집 앞에서 콜 떨어져 가지고 인천 신현동 36,300원 인천 신현동에 모셔드리고 가스가 다 돼가지고 회사에 가스 넣고 회사에 들어가서 타코 빼고 세차하고 전월 초과금 수령하고 또 회사에서 회사에 잠깐 담배 한 대 피우고 있는데 콜이 떨어졌어요. 번개역. 저는 번개역까지 한 3만원 좀 나올 줄 알고 콜 했는데 실제로 2만 1,000원밖에 21,200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밤 11시 반인데 이거 내가 잘못 골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또 콜이 떨어졌어요. 그 호계동에서 성산동 가는 거 25,500원 영수증을 달라 그러더라고. 영수증 달라 그럴 때는 이거는 회사에서 경비 청구하겠다는 이야기거든. 회사에서 돈을 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때가 탄 시간이
자정이거든요. 이 사람 아마 회사에서 늦게 퇴근한 것 같아요. 자정에는 제가 손님들한테 뭐 이야기를 안 꺼냅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제가 뭐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분은 근데 영수증을 달라고 한 거 보니까 회사에서 야근했으니까 회사에서 돈을 주겠죠. 그 내리자마자 또 그 홍대 쪽으로 가는데 또 콜 떨어져 가지고 상암 우남 퍼스트빌 스타 오피스텔, 이름 상당히 기네요. 상암 우남 퍼스트빌 스타 오피스텔. 그래가지고 연남도에 있는 감나무 기사식당, 30대 남성 둘이 모셔들었어. 또 거기 내려주자마자 콜 떨어져가지고 이제 연남동에서 연남동에서 이제 미건동 경찰청 있는데, 그러니까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중심이 어디냐 그러면 그 당시 그때는 이제 00시 40분 이때는 중심이 강남하고 종로, 광화문 이런 데 중심입니다. 홍대 쪽은 차가 너무 많아요. 왜 홍대 쪽이 차가 많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택시, 우리 회사는 영등포에 있지만은 우리 회사는 돈이 많아요. 여기 평당 뭐 5천만 원 정도 할걸요. 5천만 원 하면 여기가 한, 제가 볼 때는 뭐 400평 정도 되니까 이것만 해도 200억이네요. 땅값만 200억이네요. 우리 회사는 부자였어요. 그래서 뭐 부가세라든지 뭐 월급 이런 것까지 장난은 잘 안 칩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드나는 콜을 잡아가지고 미건동에 20대 여성 모셔드렸어요. 카카오 포인트 1,300원까지 추가됐네. 여기 내리자마자 콜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잡을 수 있는 콜이 아니에요. 3km 이런 데서 콜이 떨어지는 거예요. 3km 10분 거리 이런 데서 콜이 떨어진다는 거는 지금 시내 중심부에 차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 외곽으로 나가지고 찾는 콜은 많은데 제가 10분 동안 뭐 걸려서 콜 받아가 그까지 갈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역 지나가지고 길방으로 잡았는데 시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서울대 입구역으로 가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길방으로 갈 때는 좋을 때도 있고, 예를 들어 내가 가고 싶지 않은 코스를 갈 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죠 뭐. 20대 여성인데 친구분하고 둘이서 가 있더라고. 30분 동안 기다렸대요. 차 잡으려 그러니까 다 예약 켜놓고 딱 가더라고. 그러더래. 서울대 입구역 모셔드렸는데, 서울대역에서 사당역으로 가면 손님 많잖아요. 콜 떨어졌어요. 시형 금호동. 일단 현찰이 나아요. 시형 일단 가더라도 일단 현찰 땡기는 게 나아. 그 곳이 외곽이더라도. 30분 걸렸는데 37,300원. 통행료 3,000을 제외하더라도 34,300원 나왔죠. 다시 사당역으로 갔어요. 시흥 금호동이 안산 옆에 있더라고요. 사당역에 갔는데 2시 22분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57분 만에 34,300원을 내가 매출을 올린 거예요. 통행료를 제외하고. 이런 거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내 신호등 걸리는 것보다 이렇게 훨씬 나아요. 이 피로도가 떨어진단 말이죠. 쭉 그냥 신호등 안 걸리고 쭉 고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피로도가 떨어진다고요.
근데 개인 택시는 이런 거를 잘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 그러면 빈차로 올 때 가스비를 개인 택시가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 택시가 유리한 거예요. 사당역에 내려서 사당역에 손님 못 태우고 이수역에서 우회전해서 강남역 쪽으로 가는 거죠. 내방역을 거쳐서 내방역 거쳐서 서리풀 터널 거쳐서 가려고 하는데 남자분 손을 들더라고. 대리기사에 지금 콜 받았는데 빨리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 4,600원 나왔는데 그냥 5,000원짜리 팍 던지고 빨리 가버리더라고. 2시 26분 또 콜 바로 떨어졌어요. 코스는 좋지는 않아. 광명인데 일단은 내가 있는 곳에서 1분 거리잖아요. 일단 내가 그랬잖아요. 현찰부터 챙겨라. 그래서 광명 갔어요. 2시 49분에 2만 터널로 해서 빨리 갔죠. 2만 1,100원인데 통행요금 제외하면 이제 19,400원. 다시 사당역 왔어요. 3시 8분 19분 걸렸어요. 그러니까 갔다 오더라도 얼마 안 걸려요. 새벽에는 차가 안 막히기 때문에. 방배동에서 또 역삼동 가는 길방 손님 내려드리고, 또 역삼역에서 또 역삼동 가는 콜 기본료 단거리 이걸 꼭 하셔야 된다니까. 단거리 이거 피크타임에 새벽에 이리 잡아주면 카카오 그 알고리즘 AI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3,800원 아무도 안, 4,600원짜리 야간이니까 4,600원 아무도 안 잡아주는데 제가 잡아주면 카카오 그 사장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저한테 앞으로 콜 많이 주겠죠. 그런 겁니다. (3분) 만에 4,600원이에요. 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3분 만에 4,600원. 3분 만에 4,600원이면요 1분에 1,500원이야 1분에 1,500원이면 이게 60분을 곱하면 시간당 9만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작은 돈이 아니라니까요. 빈차로 땡기는 것보다도 빨리빨리 태우고 내리고 뭐 장거리가 좋기는 하지만 이런 것도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또 5분 있다가 자, 이 4,600원짜리 손님이 내한테 26,700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5분 있다가 또 오포 가는 거야. 오늘은 왜 이리 장거리가 많아, 외곽이 많아? 그래도 가는 거야. 26,700원. 이분은 방사선 기사인데 여자분이에요. 30대 여성인데 남자 3분하고 여자 1분하고 밖에서 서가 있더라고. 결혼 안 하냐 그러니까 노는 게 좋대. 천천히 한대. 오포에 4시 6분에 모셔드리고 다시 강남역 쪽으로 오는데 그 반포 IC로 빠져가지고 토토 가요 가잖아요. 앞에 차 한 대가 또 외국인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아이고 저 차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성차 거부할 것 같구나. 그 차 뒤에 바로 댔죠. 또 바로 앞차 성차 거부하더라고요. 외국인 2명하고 한국 여자분 탔어요. 은평구 가냐고. 저는 가죠. 저는 무조건 갑니다. 저는 거부 안 해요. 성차 거부 안 해요. 성차 거부 절대 돈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기한테 맞는 손님이 딱딱 그 시간에 탁탁탁 타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하루에 50만원 하죠. 매출 50만원 하죠. 절대 그래 안 됩니다. 내가 코스가 맞지 않더라도 무조건 태우는 게 결국은 제가 6만 번을 태웠다 그랬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무조건 성자 거부 안 하고 무조건 태우는 게 있잖아요. 그게 돈이 되더라. 예? 왜? 저는 기록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록을. 그래서 이제 익선동 이분들이 한 분은 미국 여자분이고 영어 선생이에요.
한 여자분은 코스타리카 분이고, 그래서 익선동 있잖아요. 익선동 종로 상가역 5호선 있는데 거기가 도남문로잖아요. 그 외국인 2명을 내려주고 여자분은 이제 은평구로 가려고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는지 거기서 다 내리시더라고요. 4시 53분. 또 바로 손님 탔어요. 그 아까 전에 그 자리에서 이수역. 자 보세요. 자 성차 거부 그 앞에 기사가 성차 거부 해가지고 12,300원인데 은평구 이 사람 마음이 바뀌어 은평구 안 갔잖아요. 근데 바로 또 11,900원.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이거? 24,200원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성차 거부 안 하면 돈이 된다니까요. 지금 택시 손님들이 있잖아요. 성차 거부 당한 사람이 그 열 안 받겠어요? 그 이야기가 계속 퍼지니까 택시가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정부의 피크 타임에 정부가 나라에서 뭐 렌터카 다 풀고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 할 말이 없어요. 왜? 정부가 택시 손님 편 들겠어요? 택시 기사 편 들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통령이라 생각하고 정치인이라 생각해 보세요. 택시 기사 해봤자 가족까지 해봤자 뭐 100만 명, 많아봤자 200만 명이고요. 택시 타는 사람은 5천만 중에 20%면 1000만 명이잖아요. 그럼 정치인들은 표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택시 기사 편 들겠어요? 택시 손님 편 들겠어요? 자꾸 이렇게 성차 거부를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 택시 기사들이 다 업보예요, 업보. 그러고 성차 거부한다고 절대 돈이 안 돼요. 이수역 손님 내려드리고 바로 토토가요 갔어요. 거기서 손님 모셔드리고 바로 서리풀 터널 내가지고 토토가요에서 손님 태워가지고 논현동 5,600원 길빵. 자, 이 손님 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자동결제콜. 토토가요 지나서 경원 빌딩. 이 경원 이런 빌딩 이런 거 나올 때마다 하나씩 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 경원 빌딩이 또 여러분 콜로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 나는 경원 빌딩이 어디라는 걸 알고 잡을지 말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적어 놓으셔요. 이 택시는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있잖아요. 이거 제 하는 대로 따라 하는 사람이 있고 따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유인데 돈 벌기 싫은 사람은 여러분 생각대로 계속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논현동 그 집에 모셔드렸어요. 논현동 집에 모시자마자 또 콜 떨어졌어요. 고속터미널. 자, 5,600원 잡았죠. 또 4,700원 연결되죠. 또 고속터미널에서 제가 이태원 갔는데 또 콜 떨어집니다. 또 연결되죠. 바로 또 고속터미널 가는 콜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동 결제 콜 했으니까 내 번호가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왔어요. 아저씨가 지갑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뒤에 아까 전에 고속터미널 호남선 가는 50대 부부하고 20대 아들하고 타고 가는데 지갑 있어요 이러니까 뒤에 돌려보면 지갑 있대. 지갑이 좋은 거야. 입생 노랑이더라고. 있다고. 그 어디냐고 그랬더니 여기 고속터미널입니다 이러니까 제가 갖다 드릴게요. 그래서 지갑도
갖다 줬어요. 자, 이 고속터미널 호남선 50대 부부하고 20대 아들 내리자마자 제가 또 주행 버튼 누르잖아요. 자, 6시 2분에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또 이 논현동, 이렇게 논현동 먹자골목으로 가야죠. 또 30대 여성이 막 뛰어오더라고. 답심내 레미안 위버. 그 내가 뭐 하시는 분이냐 그러니까 조향사라라. 조향, 향기를 만드는 거 배운대요. 6시 19분에 모셔드리고 왕십리, 답심리에서 왕십리 쪽으로 해서 손님 없더라고요. 이태원 쪽으로 가서 손님이 없는 거예요. 이태원에 들어갔을 때 6시 한 30분 됐는데, 실제로 옛날에 코로나 이전에는 그 8시까지 이태원에 손님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클럽 끝나면 또 뭐 여자 남자 그 자리에서 오늘 처음 만난 사람들 또 소주 한잔 하거든요. 근데 손님이 없어가 내가 이야기해가지고 펌킨에 전화를 했어. 펌킨이 그 해밀턴 호텔 앞에 있는 클럽이잖아. 펌킨에 전화했더만은 아 끝났어요 물어보니까 끝났대. 언제 끝났습니까? 6시 끝났다는 거야. 그만큼 손님이 줄었다는 거예요. 이태원이 많이 죽었어. 이태원 손님들이 압구정으로 많이 갔어요. 압구정 로데오 라운지로 갔습니다. 이태원이 아마 내가 볼 땐 살아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든지 뭐 몬사를 앞으로 살아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게 40만원 해야 되는데 이때 내가 얼마 했냐면 한 36만원 정도였어요. 마지막에 이제 성곽길에서 서울역 가는 손님 모셔들었어요. 이 손님은 그 7급 9급 공무원 행정법 강의하는 분인데 대전에 강의하러 간대. 이렇게 해서 얼마를 했냐면 제가 39만 4,200원이요. 통행료 18,100원 뺐으니까 37,000 37만 6,100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다시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만 택시를 잘하려고 그러면요 5가지가 필요해요. 5가지. 첫째, 운전을 잘해야 돼요. 운전을. 손님 빨리 가자 그러면 빨리 갈 수 있어야 돼요. 빨리 가는 게 방법이 뭐 있습니까? 깜빡이 잘 넣고 차선 변경하면서 빨리 가는 거예요. 절대 법규 위반 안 하고도 빨리 갈 수 있어요. 자, 운전 잘해야죠. 두 번째, 지리를 다 알아야죠. 지리를 다 안다는 게 그 클럽 주변에 주류승 빌딩이 어딘지, 유창 빌딩이 어딘지, 아까 토토가 옆에 경원 빌딩이 어딘지 그것까지 알아야, 빌딩 명까지 다 알아야 거길 제대로 아는 거예요. 세 번째, 지금 시간,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손님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다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이 알면 뭐예요? 몸이 안 좋은데 체력 관리 해야죠. 체력 관리. 다섯 번째, 목표를 딱 정해가지고 그 목표를 필달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그 정신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제가 금요일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기본이 30이고 40도 가능하다. 근데 이게 택시가 운칠기삼이라고요. 그건 초보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그건 택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택시는요 운이 10%밖에 안 돼요. 다 기술이에요. 기술. 택시 Q가 90이라니까요. 택시 Q를 높여야 된다니까요. 공부 잘하려면 IQ, 사회생활 잘하려고 그러면 SQ, EQ. 택시 잘하려면 택시 Q를 높여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유튜브 하시라고. 유튜브 해가지고 부산에서도 하고 대구에서도 하고 수원에서도 하고 안산에서도 하고
그래 택시를 월 3천만 원에 도전해 보시라고요. 꿈을 가져야죠. 꿈을 가져야 인생이 재미가 있어요. 오늘도 운전하러 가야 돼. 재미가 없죠. 꿈이 없으니까. 자,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화이팅! 택시 큐! 나는 택시가 좋아. 서울 택시가 좋아. 나는 택시가 좋아. 서울 택시가 좋아. 나의 영혼을 팔지 않아도 돼. 나의 미래를 새로 설계해. 카카오와 티맵으로 거리도 쏠쏠하지. 택시큐를 높이면 500도 가능하지. 택시큐. 나는 택시가 좋아. 서울 택시가 좋아. 힘든 청춘을 위로하고 싶어. 힘찬 생생한 박수를 받고 싶어. 양생으로 단련된 마음으로 습생으로 다져진 체력으로 홍대 입구 젊은이와 최저임금 얘기하지. 택시 큐. 어둠의 터널 지나가게 해주었지. 인생의 희망 다시 보게 해주었지. 너희의 울분을 자유로에서 풀어봐. 너희의 서름을 올림픽에서 외쳐봐. 쉽게 포기하는 것은 개웃기는 짓이야. 서울 택시 도전하는 당신이 주인이야. 정신 차려 택시 큐. 눈을 뜨봐 택시 큐. 일단 해봐 택시 큐. 핸들을 잡아 택시 큐. 정신 차려 택시 큐. 눈을 뜨봐 택시 큐. 일단 해봐 택시 큐. 핸들을 잡아 택시 큐. 정신 차려 택시 큐. 눈을 뜨봐 택시 큐. 일단 해봐 택시 큐. 핸들을 잡아 택시 큐. 정신 차려 택시 큐. 눈을 뜨봐 택시 큐. 일단 해봐 택시 큐.